이란 국영 매체가 최고 지도자의 사망을 공식 발표한 순간 중동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는 곧바로 애도 기간과 공휴일을 선포했지만 거리의 공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테헤란과 여러 도시에서는 침묵 대신 환호가 번졌고 어떤 이들은 깃발을 흔들었으며 어떤 이들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체제를 수십 년 동안 떠받쳐온 상징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부고가 아니라 이란 권력 구조 전체를 흔드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이번 사건이 한 인물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단순한 국가 원수가 아니라 정치와 군, 사법과 종교 권위까지 사실상 하나로 묶어온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라진 자리에 생긴 공백은 곧바로 국가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겉으로는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통제권을 쥐고 다음 결정을 내릴 것인지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건은 개인의 퇴장이 아니라 체제의 시험대로 바뀝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전쟁과 외부 압박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평시였다면 권력 이양의 속도와 방향을 조정할 시간이 있었겠지만 지금의 이란은 내부 긴장과 외부 위협이 동시에 밀려드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누적된 불만이 터져나오는 시작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처 입은 체제가 더욱 거칠게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계기가 될 것인지 바로 그 갈림길 위에서 이란의 다음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서 터져나온 환호는 분명 상징적이지만 그것만으로 권력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순간일수록 오래된 체제는 가장 본능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바로 두려움을 다시 퍼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정권에 충성하는 무장 세력이 빠르게 거리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축하 분위기가 번지는 장소마다 긴장감이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해방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가능성을 눈앞에서 짓누르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란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희망과 공포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기쁨을 드러낸 장면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분노와 피로, 그리고 더는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집단적 선언에 가깝습니다. 국가가 애도를 요구하는데도 일부 군중이 그 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체제와 사회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겉으로 유지되던 통치의 권위가 실제 민심과는 이미 크게 분리되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시시시시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억압의 기억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깊숙이 남아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으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군중의 환호는 정치적 신호가 될 수 있어도 곧바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거리의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지탱해온 조직들, 특히 무장 세력과 정보 조직, 지역 권력망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아래에 있던 구조가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조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더 빠르고 더 거칠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를 실제로 움직여온 기계장치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며칠은 발표가 나온 그 순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진 직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거리와 기관, 군과 행정을 장악하느냐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강경한 세력이 먼저 질서를 장악한다면 지금의 환호는 곧 침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균열이 예상보다 깊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포 정치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장면 하나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이는 힘의 구조를 함께 읽는 일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란은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만 체제는 아직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충돌이 앞으로의 모든 장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깊어질수록 거리의 환호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해방의 입구처럼 보이면서도 동시에 또 다른 긴장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더 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중대한 순간에 왜 이란의 핵심 인사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국면에서 최고 위급 인사들이 같은 공간에 모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선택 자체가
지금 이 체제가 얼마나 깊은 불신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외부의 감시와 내부의 누출 가능성이 커질수록 권력의 중심부는 전자통신보다 직접 대면을 더 안전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판단이 또 다른 취약성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보망이 뚫렸다고 느끼는 순간 체제는 자신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지금 이란을 둘러싼 불안의 핵심은 단지 공격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가 어디까지 침투했는가에 대한 공포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주변부까지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 순간부터 정권 내부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균열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군사적 대응보다 훨씬 빠르게 정치적 혼란을 키웁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게 되면 회의는 길어지고 결정은 늦어지며 각 조직은 국가 전체보다 자기 보존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체제가 단단해 보일 수 있어도 실제로는 내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권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혼란은 폭발의 충격보다도 그 이후에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균열 때문에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제 누가 이란을 움직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가가 공백 상태를 오래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장은 임시 지도체제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고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시선은 그보다 더 먼 곳을 향합니다. 임시체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보다 결국 누가 차기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자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이란 권력의 최종 승인권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외교, 군사, 내부 통제, 종교적 권위까지 모두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후계 절차는 제도 안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구성하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기존 질서 안에서 선택되고 형성된 인물들이라면 결과 역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후계 과정이 이름만 절차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존 권력 구조의 연장선일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 얼굴은 바뀔 수 있어도 시스템은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심은 단순히 다음 지도자의 이름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력이 그 이름을 결정할 권한을 가져가느냐를 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이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강경 권력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무장조직, 정보조직, 그리고 오랜 기간 체제의 핵심을 지켜온 강경 세력은 혼란의 시기를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안정을 말하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사건은 체제 붕괴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통제 체제가 재편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경쟁이 예상보다 거세다면 지금의 공백은 기존 질서를 다시 봉합하지 못한 채 더 큰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큰 명분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조직을 결집시키고 권력의 핵심 고리를 장악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미래를 단정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거리의 환호만으로 자유를 말하기에도 이르고 임시체제의 등장만으로 안정을 말하기에도 이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시대를 지탱하던 인물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억눌려 있던 민심과 체제를 지키려는 기득권, 그리고 새로운 주도권을 노리는 세력이 동시에 밀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셋의 충돌이 앞으로의 이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해방의 문턱이라고 부를 것이고 어떤 이는 더 거친 권력 재편의 시작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란은 단순히 지도자 한 명을 잃은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다시 서게 될지를 시험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번 사건의 진짜 의미는 오늘의 충격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의 선택입니다. 누가 총을 쥐고 있는가, 누가 제도를 움직이는가, 누가 사람들의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붙잡는가. 그 답이 정해지는 순간 이란의 다음 시대도 함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지켜보는 것은 한 사람의 끝이 아니라 한 체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사회가 어디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가장 거대한 시험입니다.